10번 문제는 잠깐 생략을 좀 할게. 이거 아까 미리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라 그랬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도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렸던 문제야. 그래서 풀기가 쉽지 않아. 혹시나 해서 내가 물어볼게. 답을 혹시 맞힌 사람이 있는지만 한번 볼게. 1번 찍은 사람 손 들어봐. 1번 찍은 사람. 2번, 3번, 4번, 5번. 안 푼 사람 솔직히 손 들어. 안 푼 사람. 앞으로 안 풀면 숙제 안 할, 수업 안 할 수도 있어. 이거 제가 웃자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풀어보고 수업 듣는 거랑 안 풀어보고 수업 듣는 건 천지 차이가 난단 말이야. 내가 풀어보고 난 다음에 이게 뭐지? 이거랑 그냥 수업 들으면 알잖아. 수업 들어서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봐봐봐. 3 곱하기 3은 9야. 이해 돼, 안 돼? 잘 봐라. 과학에서 빛의 광속도를 하는 건 mc의 제곱이야. m은 질량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알아는 듣지. 근데 내가 적용 못 하는 거잖아.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니야. 그냥 들은 거지. 들은 게 공부가 아니야. 내가 해야 돼. 해봐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근데 숙제 안 해. 쉬는 시간에 문제도 풀 생각도 안 해. 아예 안 푼 놈은 계속 안 풀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 거 누가 가져갔니? 자, 3번 보자. 정답은 3번이야. 맞힌 사람 손 들어봐봐. 되게 어려워 이거. 자, 그러면 11번부터 보자. 나 얘기했다. 문제 풀어야 돼. 그리고 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책이 없어요. 책이 있는데 복사해줄 생각이 없어. 책을 만드는 이유는 절대 이거 하면은 니들도 보잖아. 안 갖고 왔어요. 요런 애들 많아져. 책은 두꺼우니까 안 갖고 오기가 어려워. 늘 갖고 와야 돼. 필기해야 돼. 프린트는 필기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저기에서 안 되니까 선생님이 이거 만들었단 말이야. 저번에 미리 얘기했지. 짧게 해서 문제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요거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다 만들어서 지금 넘겼으니까 다음 주에 올 때는 책이 나올 거야. 교재비만 들고 오면 돼. 자, 11번 봐. 윗글에 전제되어 있는 필자의 생각이지. 전제되어 있는 밑줄 쳐. 전제되어 있다라는 건 뭘 찾으라는 얘기일까? 주장일까? 근거일까? 전제가 됐다라는 건 주장 찾으라는 거야? 아니면 다른 거야? 난 아까부터 뭘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니? 겁나 웃기네? 내 프린터를 저 선생님이 가져갔나? 여기 있었던 게 없어졌어. 니들은 안 가져갔을 거고. 자, 이 단어 동그라미 쳐. 전제되는 필자의 생각, 필자의 생각을 한 단어로 만들어 봐봐. 글쓴이가 생각이지. 한 단어로 말하면 주장이야. 주장에 대한 전제야. 봐봐. 오늘 겁나 더워. 이게 주장이야. 여기에 전제는 뭘까? 어떤 범위로 봐서 날씨이지. 기온이 어떻다는 얘기일까? 높았다는 얘기일까? 낮았다는 얘기일까? 높았기 때문에 오늘 겁나 날씨가 덥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주장이 아니야. 애들 주장을 잘 찾는데 전제는 밑줄 친 부분에 대한 근거 같은 거야. 그럼 하나 물어보자. 잘 봐라.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봐봐.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봐봐. 유패는 윷놀이꾼과 응원군의 신명에 따라 뜻밖의 좋게 나올 수 있으나 이를 점수하기 위하여 말판에 윷말을 쓸 때 신명 나는 대로 써서는 안 된다. 상대의 윷말을 가늠하면서 차분한 가운데 전후 맥락을 따져 보아야 된다. 욕심을 부리다가 상대편의 말에 먹히기 일쑤이고 엉뚱한 성급함을 보이다간 도리어 잡혀서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윤말을 쓸 때는 같은 편끼리라도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다. 자, 윤말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삶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랬어. 그러면 윤말 이꼴은 뭐가 되는 거야? 삶이지. 삶의 문제지 분명히. 자, 표현법은 뭘까? 글쓴이의 전개 방식은 뭘까? 삶의 방식 이꼴 유세의 방식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아우 계속 하고 있잖아. 전혀 다른 두 개의 뭘 찾고 있어? 유사한 점을 말하고 싶은 거지. 표현법은 유추, 비유 이거야. 전개 방식은. 그러면 첫 도도 부자, 첫도 천리라고 하는 옛말에는 윤말이 쓰는 이치와 함께 세상살이의 이치야. 윤말에는 어떤 이치가 있듯이 삶의 세상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야? 어떤 이치가 있다는 얘기야. 한 걸음씩 차근차근 시작해야 마침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지. 그러면 한 걸음씩 차근차근 하면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성취, 큰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돼야한데. 됐지? 자, 그럼 봐봐. 전제야, 전제. 뭘 얘기하는 거지, 지금? 누구랑 누구랑 비교해서 윤말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뭐 하고 싶은 거야? 이 속에 삶의 원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가장 유사한 거 찾아봐 봐봐. 전통문화 얘기 있어 없어? 전혀 범위가 안 맞지 지금. 야, 윷놀이라고 전통문화를 막 얘기하면 돼. 여기 전통문화라는 건 있어 없어? 전통에 대한 이야기 있어 없어? 없으니까 범위를 설정하면 안 돼.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 두 번째, 갈등과 분쟁. 이거 규칙이 있어 없어? 규칙을 통해서 해결하자 있어 없어? 싸운다라는 말은 있지만 규칙을 통해서 개입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가 안 돼. 신명이 넘치는 놀이 속에서도 삶의 원리는 가능하지 분명히. 네 번째, 지나친 승패가 지나치게 중시되면, 야, 승패가 지나치게 중시된다는 얘기 있어 없어? 없지. 이것도 범위가 안 맞지 지금. 마지막, 바라는 바를 성취는 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자는 얘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이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주장만 찾고 그 주장에 벗어난 거는 다 지우다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고 막 보면은, 잠깐, 윷놀이 전통이잖아. 개소리 하면 안 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12번. 자, 잘 들어. 별표 쳐. 윗글로 미루어 보아. 이었을 내용이야. 이었을 내용은 무슨 걸 물어보는 걸까? 생략된 내용, 이어질 내용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에이, 문제 중에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생략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거 3점을 자주 주던데 겁나 쉬운 문제인데 왜 3점을 주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단 애들이 글을 읽다가 전체 문장을 이해 못하니까 틀리는데 굉장히 간단해. 봐봐봐. 절수, 비행, 청소년이야. 기억에 생략된 내용 한번 말해볼까? 우리가 이거는 알았어. 그럼 누구 이야기만 나와야 돼? 생략된 내용에는 누구 이야기만 나와야 돼? 철수. 0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철수 0이 나와도 안 돼. 그치? 철수인데 어떤 철수만 나와야 돼? 착한 철수야? 싸가지 없는 철수야? 싸가지가 없어야 비행 청소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철수 이야기인데 싸가지 없는 것만 찾으면은 생략된 내용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만약에 니은에 이어질 내용 그랬어. 이어질 내용도 누구 얘기를 받아와야 돼? 철수. 어떤 철수? 싸가지 없는 철수 얘기만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 굉장히 구조가 간단한데 이 문제만 내면 애들이 에이? 뭐야? 이상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잘 봐봐. 윗글로 미로보아 뭐 쓸 내용? 이어서 쓸 내용이지. 문단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있지. 원래는 이거보다 더 길겠지. 날 봐. 시간을 굉장히 줄이는데 답을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이어쓸 내용이지. 어디만 보면 될까? 이어질 내용이잖아 결국은. 어느 단락만 보면 될까? 그렇지. 얘만 보는 거야. 얘만 봐. 다른 거 절대 보면 안 돼. 왜? 이 말 다음에 이어져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애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지. 이상한 소리 많이 해놨으니까. 그러면 여기 잘 봐봐. 여기만 잘 보면,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전체를 보면 여기와 관련된 것도 나오고 여기와 관련된 것도 나오니까 애들이 어려워한다는 얘기야. 마지막만 한번 보자. 마지막 이어쓸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진짜 이해됐지? 니네 시험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다. 시험 끝나고 9월달에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런 거 틀리고 오면 내 진짜 여기다가 니네 얼굴 확대 사진 다 붙여놓고 이 새끼 어느 고등학교 누구 모의고사 몇 점 막 다 써놓을 거야. 뻥인 거 같지? 뻥인 거 같지? 당연히 뻥이지 그거는. 그거 못하지 이 새끼야. 내가 어떻게 여기 올라가. 그건 못하지만 요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는 붙일 수 있어. 그 벽보 있지? 거기는 붙인다 내가. 사진 찍어놓고 이 새끼들 자기 얘 찍어놓고 얘 이렇게 해놓고 어느 고등학교 이름 실명을 거론 안 하고 가운데나 앞뒤로 하나씩만 빼주면 법적으로 안 걸려. 예를 들면 뭐라고 하면 돼? 김땡현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전체를 안 하면 안 걸려 절대로. 그 다음에 한땡땡 고등학교 2학년 이러면 돼. 또는 한가땡 고등학교 이러면 돼. 뭐 애들이 한가 고등학교 한가람 2학년 김땡현 다 찾게 돼. 그럼 몇 점 다 적을 거야. 이건 뻥인 거지 이건 뻥 아니야. 난 저 새끼도 걸어놓을 거야. 뭐라고 그럴 거냐면 선화예고 다 쓸 거야. 저 새끼는 선화예고 이름 다 쓸 거야. 저 새끼. 그리고 밑에다가 토 달 거야. 수업 때도 졸라 안 좋았으니까 점수도 졸라 안 좋네요. 요렇게. 뻥인가 아닌가 봐봐. 내가 한번 진짜 코팅해서 붙인다 진짜. 이거 당연히 나온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 장담했잖아. 나 1년 동안 해가지고 이게 3등급 끝에 머리라도 나는 책임질 수 있다. 얘기했어 안 했어? 시킨 것만 잘하면. 시킨 것만 하면 3등급은 무조건 끝에라도 걸려. 근데 내가 노력하면 3초야. 3초와 3후반은 달라. 정시로 갈 때는. 수시는 3초나 3후반이나 똑같지. 최저로 잡을 때는. 근데 최저가 아니고 정시로 갈 때는 3초는 뭐에 가까운 거야? 이 말에 가까운 거잖아. 2등급에. 3말은 4초에 가까운 거잖아. 잘 들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해줄 거야. 이어서 쓸 내용이지. 그럼 여기 봐. 여기. 근데 만약에 잘 봐봐. 윗글로 미루어지.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없으면 어디 보면 돼? 첫 번째하고 마지막만 보면 되는 거야. 그게 전부야. 전체 지문이라 하더라도. 잘 봐봐. 그러면 먼저 하나씩 볼게.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내용이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봐봐. 초자연적 현상 밑줄, 두 신념체계 밑줄, 과학과 종교 밑줄, 생물학과 물리학 밑줄, 대립의 기원 밑줄. 그럼 여기가 뭐냐 이걸 따져보는 거야. 마지막이. 자, 마지막 한번 볼까? 뭐라고 나니? 이중적인 사고방식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랬지. 그럼 이중적인 사고방식이니까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에 대한 거지. 그럼 이 선지 중에 2개가 아닌 건 지워버리면 되잖아. 2개가 아닌 건 몇 번일까? 2개가 아닌 건? 얘 아니겠지 분명히. 맞아. 초자연적인 현상 발생 원인과 분석이니까 하나의 대상만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는 이중적 사고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매우 많대. 그래서 만약 위에 두 신념이지. 두 신념. 2가지 신념이니까 얘는 1가지 신념이니까 안 되겠지 분명히. 2가지 신념. 하나, 둘, 셋. 대립의 기원? 아 이건 애매한데 여기까지도 맞았다고 치면은 하나는 바로 지울 수 있잖아. 지금 2가지 신념이 아닌 게 있잖아. 자, 2가지 신념 체계가 모든 생물과 우주의 본성, 기원 그리고 그것들을 통제하는 힘의 원천 등을 고려하는데 서로 직접적인 대립의 입장에 서고 대립이 돼야 돼. 참으로 서로 배타적 것이 된다면 확실히 무엇인가가 크게 잘못됐다. 배타적인 걸 찾아야 되지 지금. 날 봐. 배타적인 거지. 그럼 일단은 두 신념 체계가 배타적이다라든가 배타를 고쳐야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지. 이어질 내용은. 맞아 안 맞아? 그럼 범위에서 2가지의 신념을 얘기했고 배타가 없으면 서로 뭐가 되는 걸 싸워야 되는 걸 서로 인정 안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그 내용만 찾으면 돼.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중에 베타와 관련된 거 있니? 베타와 관련된 거 있어 없어? 몇 번? 하나, 2개야. 대립. 근데요 선생님 잘 보세요. 근데 왜 3번일까? 왜 3번일까? 2번 찍은 사람 손 들어봐봐. 매력적인 오답이야. 잘 찾긴 했는데 왜 3번일까? 아까 두 신념 체계라 그랬지.
두신념 체계. 뭐 하고 있어 지금? 배타적이 된다면 확실히 무엇인가가 크게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라고 질문 던졌지. 날 봐. 질문 던지면 범위를 확장하는 거고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얘기한 거 기억 잘해봐봐. 부정적으로 끝나면 글쓴이의 주장이야 아니야? 글쓴이의 주장은 부정적인 걸 어떻게 만들어야 돼? 해결하거나 긍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지 항상.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서 부정적으로 질문 던졌으니까 뒤에 나올 건 이거를 무엇해야 돼? 해결해야 돼 반드시. 기억나 안 나? 글쓴이의 주장이 나와야 되잖아. 질문으로 끝냈으니까 질문에 대한 뭐가 생겨야 돼? 답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 답은 뭐 해야 돼? 두 개를 무엇해야 돼? 배타적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배타성의 바람직한 강조. 이건 최악이지 지금. 배타성이 바람직한 거야? 배타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게 개소리를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립되는 거를 무엇해야 돼? 해결해야 되잖아 대답에서. 그래서 정답은 뭐야? 3번이야. 그러면 과학과 종교란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첫 번째 문단 봐봐. 누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 처음부터? 과학과 종교 얘기하기로 했잖아. 두신념이라는 게.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그리고 날 봐. 끝 아니야. 어이 4등급 5등급이 늘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봐봐. 과학과 종교지. 대상 몇 개? 말하고 싶은 게 봐봐. 말하고 싶은 게 과학과 뭐에 대한 이야기야? 종교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러면 누구의 특징도 나와야 되고 과학의 특징도 있고 누구의 특징도 나와야 돼? 종교의 특징도 나와야 되지. 선생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체크하라 그랬니? 과학의 특징은 동그라미라면 종교의 특징은 어떻게 해야 돼? 세모로 돌리라 그랬지. 왜냐면 이거의 1번 문제가 항상 뭐야?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분명히. 이해돼 안 돼? 그럼 봐봐. 그래서 과학과 종교지. 잘 봐. 현대 문명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분열이자 또한 상충과 오해를 조장하는 근원은 바로 우리 시대의 두 가지 큰 신조 과학과 종교가 무엇하고 있는가? 배타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 봐봐. 이건 과학일까 종교일까? 선생님이 색칠을 다 해놨어. 이거 과학일까 종교일까? 종교지. 왜 종교일까? 봐봐. 우주가 지구의 의도를 가지면 영적인 가치를 지니고 목적지적이며 보다 고상한 의의를 중시한다고 생각하는 신조가 있지 지금. 영적인 가치 이렇게 괄호쳐봐. 이걸 강조하는 거지 지금. 과학이 정신적인 영적을 강조하는 거야? 종교가 정신적인 영적을 강조하는 거야? 정신세계를 강조하는 건 과학이야 종교야? 종교잖아. 과학은 정신을 강조하는 거야? 사실을 강조하는 거야? 사실을 강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종교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목적 지향적이란 말이야. 고상한 의의란 말이야. 이 단어들 봐봐. 근데 목적 지향적을 어디다가 붙여도 맞는 말처럼 보여? 과학은 목적 지향성을 가지며 맞아 보이지 분명히. 근데 그래서 목적 지향성은 누구의 특징이야? 종교의 특징이야. 과학의 특징이 아니야. 이 말을 살짝살짝 붙여주는 거야. 오지선다에. 과학과 종교를 섞어준단 말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다시 봐봐. 우주에는 어떤 영적 존재도 관여하지 않으며 반대만 하고 있지 지금. 몰가치적인 양자 물리학이 철저히 봐봐. 몰가치적은 과학이야 종교야. 몰가치는 몰가치의 양자 물리학이 철저히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신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영적인 거 존재한다는 건 종교였지. 영적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누구 이야기야? 과학 이야기지. 그럼 몰가치적이란 건 과학의 특징이야? 종교의 특징이야? 종교잖아 종교. 과학의 특징이잖아. 과학은 몰가치적인 거야. 이것만 준단 말이야. 근데 과학이 몰가치적? 말도 안 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색깔로 보면 니들은 동그라미 세모로 쳐넣었으면 몰가치 잠깐 있어봐. 몰가치 동그라미네. 그 다음에 목적 지향성 세모네. 잠깐 있어봐. 문제 선지를 읽다 보니까 동그라미 세모가 같이 나왔으면 맞는 선지야 틀린 선지야? 틀린 선지. 요렇게 해서 내용 잘 몰라도 풀어야 돼. 이해돼? 이해돼 안 돼? 야, 그래서 니들 모의고사 연습할 때 이런 거야. 봐봐. 우주가 지구한 의지, 종교니까 종교를 우리 세모했죠. 지구한 의도, 영적인 가치, 목적 지향적, 고상한 의의를 중시한
생조와 그 다음에 우주는 어떤 영적 존재도 존재하지며 몰가치적인 양자 물리학이 지배한다는 신조사에는 깊은 심연이 존재하는 것이다. 됐지? 그럼 잘 봐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그랬어. 1. 어디에는 종교는 이렇게 나오잖아. 종교는 뭐가 되는 거야? 목적 지향적이며 몰가치적 정신을 강조한다. 요렇게 선지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종교니까 세모였지. 목적 지향적 세모였지. 저기 있으니까 핵심 단어 위주로. 그 다음에 몰가치는 뭐였어? 동그라미지. 정신은 세모지. 그럼 뭔가가 하나가 잘못된 그림이 들어와 있지. 그럼 이건 적절한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야? 적절하지 않으니까 지워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저렇게 단어 읽으면서 핵심 단어를 체크해놔야 돼. 저거 연습하면 내가 비문학 몇 개, 4개는 맞춘다니까. 저거는 쉽든 어렵든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근데 저걸 안 하고 자꾸 니들은 뭘 봐? 눈으로만 본단 말이야. 눈으로 보는 건 실력 아니야. 두 번째 봐봐. 오늘날 문명이 궁극적인 신념이 완전히 상반되고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두 개념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개념 틀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한쪽은 잘 봐라.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본다면이지. 신뢰도가 없는 거지. 신뢰도가 없는 건 누구일까? 신뢰도가 없는 건 누구일까? 신뢰도가 없는 건 누구일까? 신뢰도가, 여긴 색깔을 잘못 쳤네. 신뢰도가 결여되어 있는 거지. 누구 입장에서 보면 종교가 신뢰도가 결여되어 있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반대로, 인성의 호소를 배격하고 일상의 경험과 상식을 무시하는 거지. 다른 한쪽은, 이거 누구의 특징? 인성의 호소를 배격하는 건 누구의 특징? 과학의 특징. 그 다음에 일상의 경험과 상식을 무시하는 것도 누구의 특징? 과학의 특징.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 좀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요게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 야, 추론 3점짜리 가자. 과학은 뭐가 뛰어난 학문일까? 과학이 종교가 뭐가 모자라다고 얘기했지 분명히. 과학은 뭐가 뛰어난 학문일까? 과학의 입장에서 신뢰도가 없다고 했지. 그럼 과학은 뭐가 있는 거야? 신뢰도가 있는 학문이지 분명히. 그럼 종교는 뭐가 있는 걸까? 인성을 강조하는 거야. 종교는 인성을 강조한다. 맞는 말이 되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경험과 상식을 중시한다. 종교의 특징이 되잖아. 이렇게 살짝 말을 바꾸는 게 3점짜리야. 겨우 3점짜리야. 그게 별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얘의 특징을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처음에 내가 진짜 맘먹고 공부하는 얘기 잘 이해 안 된다. 들고 와야 돼 선생님한테. 그럼 저기 앉아가지고 그걸 설명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잖아.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면 두 번 듣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 그럼 어느 순간 그게 보여.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그게 보이는 순간 뭐 해도 돼? 혼자 문제 풀어도 거의 해결이 돼. 점수 잘 안 떨어져. 어디에서 3등급 딱 고정된단 말이야. 진짜 국어는 3등급 고정되면 잘 안 내려와. 아주 어려운 경우 아니면. 그래서 애들이 거의 비슷하게 점수가 나온단 말이야. 국어가. 편차가 많이 안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 해야 돼. 여기 됐어. 자, 가보자. 그래서 만약에 잘 봐. 내가 나 혼자 공부하겠다라면 요렇게 해보는 거야. 뭐의 특징과 과학의 특징과 뭐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지? 종교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써보는 게 제일 공부 잘하는 거야. 과학과 종교는 뭐가 된가? 서로 어떤 거다? 양립 뭐가 되는 거야? 불가능이라고 얘기했지. 이 다른 말로 하면 대립이란 말 써도 될까 안 될까? 대립이란 말 써도 될까 안 될까? 되지. 당연히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저 말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과학의 특징 처음부터 얘기해볼까? 뭐가 있어? 과학의 특징은 뭐가 있니? 가치적 또 양자물리학. 이 양자물리학은 너무나 알겠지. 그냥 단어 자체가 과학 쪽이잖아. 맞아 안 맞아? 철저히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신조에 있고, 또 종교의 특징 뭐가 있니? 첫 번째, 우주의 지구한 의도.
우주의 지고한 의도. 또 뭐가 있어? 영적인 가치, 목적, 지향적, 갖고 있으며 고상한 의의가 있지. 그런데 이쪽 보니까 두 번 다음 단락 보니까 뭐가 돼 있어? 누구 입장에서 보면은, 한쪽은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떨어져?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뭐가 모자란 거야? 신뢰도가 나는 있으니까 너는 신뢰도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분명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게 추론이야. 반면 다른 쪽에서는 나는 뭘 강조해? 인성을 강조하고 인성의 호소를 배격하고 일상 경험과 상식을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 종교에서 예를 보면 우리는 인성이 있고 일상 생활과 상식을 중요시하는데 얘는 인성과 일상 상식 아니란 말이야. 날 봐. 추론해봐봐. 일상 상식을 중요시하지. 상식이 반대말일까? 전문성이겠지. 얘는 분명히 과학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전문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얘기지. 얘를 무시했으니까 상식은 개무시했잖아. 그럼 다른 건 상식이 아닌 게 전문성이란 말이야. 그럼 과학은 전문성이야. 요게 3점이야. 그럼 어떤 경우도 이렇게 써놓으면 이 안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 봐봐. 문장을 썼니? 단어를 썼니? 문장을 썼어? 단어를 썼어? 단어 위주로 찾아야 돼. 처음에 안 된다니까. 그래도 이 단어 위주로 자꾸 찾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다가 봐봐. 스스로 언제 내가 잘 되고 있는지를 아냐면 단어를 다 체크했는데 선지 보니까 그게 다 보여. 그래서 답이 잘 보여.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 다 맞춘다? 그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맞춰. 대한민국 사람은 그 능력이 있어. 88 얼마야? 99다 88? 64, 99, 82. 처음에 외울 때 막 어려웠잖아.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걸 많이 하니까 저기에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잖아. 이해돼? 원래 시간 많이 걸려야 돼. 근데 니들은 시간을 투자 안 하고 빨리 가겠다는 이상한 욕심을 갖고 있는 거야. 됐어 안 됐어? 이 차이가 아무리 얘기도 몰라 내가 겪을 때까지.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넌 지금 보면은 서술형이 쉬워 얘가 쉬워? 서술형 쓰는 게 쉬워 얘 찾는 게 쉬워? 찾는 게 훨씬 쉽지. 서술형을 쓰면 훨씬 늘어나. 왜냐면 내가 일일이 다 찾고 다 써야 되잖아. 근데 재미는 있는데 되게 짜증나 그게 쓰는 게. 이거는 내가 맞다만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 서술형 많이 하고 눈으로 잘 보이면 이거 찾는 건 쉬운 거란 말이야. 이해됐지? 기억 잘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 가지가 면에서. 자, 이것도 똑같은 거야. 똑같이 한번 적용해봐. 뭐가 나올까? 그럼 어디만 보면 될까? 하나의 문단이라면 딱 잘라서 어디만 보면 될까? 앞부분만 보면 되겠지. 뭐가 나왔어? 윗글의 앞에 다뤘을 내용이잖아. 그 다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어디까지? 뭐 길게 보더라도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읽고 한번 찾아봐야 돼. 여기서 범위 찾을 수 있냐거든. 한번 봐봐. 몇 번인 것 같아? 전부 다 철학이잖아. 범위도 좀 달라지네. 찾아봐. 다 읽었어? 여기까지 읽었어? 딱 여기까지만 읽어. 여기까지만. 다른 거 읽지 마. 여기까지만 읽어. 여기서 찾는 연습을 해야 돼. 자꾸 뒤쪽까지 읽어서 찾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냥 글을 읽는 연습이야. 생각하는 게 아니야. 저까지 읽었어? 잘 봐라. 서양의 철학비조라고 일컫는 탈레스지. 맞아 안 맞아? 철학자야 철학이야. 범주 자체가. 철학이야. 모르면 철학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쳐보자. 비조라고 일컬는 탈레스는 탈레스 동그라미 중요해 안 중요해? 나 100만 번 얘기할 거야.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 나오면 봐봐. 선생님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인물이 나오거나 특정한 집단이 나오면 얘는 다 무엇과 관련된 거야?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범위와 한정돼 있어. 일단은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굴까요? 1번 탈레스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오지. 그러면 특정 인물과 집단이 뭘 찾아야 글쓴이의 주장과 연결되는 거야? 이 사람의 업적, 이 사람의 연구나 실험, 결과나 과정, 또 이 사람의 사상, 이 사람의 행동, 이거를 찾아내야 돼. 이거 뭔 업적인데, 뭔 내용인데 이걸 찾아야만이 돼. 이해됐어 안 됐어? 탈레스든 뭐든 이 사람들의 업적이나 실험이나 사상이 글쓴이의 생각과 정반대거나 똑같은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저걸 찾아야 돼. 봐봐. 탈레스는 개천에 빠졌다는 이로로 미루어 세상에 등한시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치에도 참여했지. 그러면 철학자인 누구는 탈레스가 뭐한 사람이야? 세상에 등한시했다, 등한시하지 않았다? 등한시하지 않았다지. 그러면 철학자가 어디에 있다? 세상 일과 연관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지. 그러면 선지에서 철학자가 세상 일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내용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앞에 내용은.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걸 봐봐봐. 뭐가? 철학자가 세상 일과 연관이 돼 있다. 인간적인 측면은 전혀 관계가 없지. 업적도 전혀 관계가 없지. 현실과 무관하다는 생각을 잘못했다 맞지 분명히. 현실과 무관하다는 생각은 잘못했으니까 현실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 했겠지 분명히. 4번은 다방면에서 재능 얘기했니 이거 지금? 고고한 척 잘난 척 했니? 그러니까 범위는 얘밖에 없잖아. 정답은 몇 번이야? 3번. 그러니까 저런 연습을 해야 시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국어는 엄마 아빠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게 국어는 읽으면 되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지. 모의고사 있지 모의고사. 들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딱 주고 80분 드릴게요 하고 풀라 그래 봐봐. 못 풀어. 장담할게 못 풀어.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어려워? 100% 한다니까? 그 과학기술 지문 같은 거 갖다 주면 뭐야 막 이래 진짜. 못 푼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국어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언어 논리 쪽에 가까운 거야 이제는. 거의 논리적인 걸 되게 많이 물어봐. 그치?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자, 그럼 똑같은 거야. 찾아봐. 몇 번인가? 어느 단락만 읽어야 돼? 이 문제를 보면 어느 단락만 읽어야 될까? 윗글의 앞에 정리된 내용이지. 어느 단락만 읽어야 돼? 첫 번째 문단만 읽어야 돼.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날 봐봐, 날 봐봐. 이거 봐봐. 대중음악 교육의 세계적 현황이니까 이 여기도 뭐가 나와야 돼? 세계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 얘기만 나와야 돼? 대중음악 얘기만 나와야 되지. 1번이 되려면. 자, 2번 봐봐. 대중음악 교육의 역사적 과정이니까 여기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가 나와야 되지. 3번 순수 음악과 대중음악의 차이니까 그럼 뭐 음악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눴다는 얘기야? 2가지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세 번째는 대중음악이 뭐 받는 거? 천대받는 이유니까 여기는 대중음악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대중음악이 쓰레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대중음악이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를 보고 나서 읽어도 된단 말이야 이거는. 봐봐. 요거 읽고 나서 한번 찾아봐봐 범위를. 자 지금 시작해. 다시 한번 찾아봐봐. 그러니까 전부 읽는 거 아니야 저런 건.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다 읽으라고 해. 그냥 시간 다 잡아먹을 거야. 그리고 맞추지 못해. 찾았어?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몰라? 자꾸 연습해야 돼. 이거 안 되니까 자꾸 그 멈추는 거야. 야. 주목 날 봐. 세상에서 제일 나쁜 공부가 뭔지 알아? 학원에서도 제일 나쁜 공부가 뭔지 알아? 자,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설명 다 해줘.
이거 무슨 뜻인지 하면 이런 설명 다 해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나쁜 공부야. 왜? 니들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 니들이 고민할 필요 없잖아. 그냥 실력 절대 안 늘어. 방법 가르쳐주고 니들에게 적용을 계속 해보라고 해야 돼. 이 지문 니네 대학 갈 때 수능에 이 지문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근데 이런 문제는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근데 자꾸 니들은 밑줄 쳐주고 여기 토 달아주는 걸 좋은 수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업은 어디만 하면 돼? 내신만 하면 돼. 내신은 그거 나오니까. 어차피. 잘 봐. 대중음악하고 순수음악밖에 없으니까 모든 걸 누가 대중음악이고 누가 순수음악이냐만 따지면 되는 거지. 자, 이렇듯이니까 앞에 말과 지금부터 하는 말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앞에 생략된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렇듯 오늘날 음악교육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음악교육의 임무는, 자, 괄호 쳐봐. 괄호 쳐. 전문가의 손을 떠나 디스크 잡기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지. 봐봐. 이제 음악교육이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니? 전문가의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넘어갔대? 디스크 잡기 손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지. 근데 봐봐. 니네 요령을 몰라서 안 나오는 게 선지 전체는 순수음악이냐 대중음악이냐 밖에 없지 분명히. 그러면 둘 중에 이게 순수음악과 대중음악이야. 그럼 이제 생각해봐봐. 전문가의 손하고 디스크 잡기 손 중에 누가 순수음악이고 누가 대중음악일까? 디스크 잡기는 순수음악일까 대중음악일까? 디스크 잡기. 디스크 잡기가 뭔지 알아? DJ. 디스크 자키를 줄임말이 니네 DJ 하는 게 디스크 자키야. 얘는 순수음악일까? 대중음악일까? 대중음악. 얘는 순수음악이겠지. 그럼 이 능력을 물어보는 거야 항상. 그럼 얘는 순수음악, 얘는 대중음악. 이해됐어? 그럼 앞에도 누구 얘기해야 돼? 대중음악 얘기해야 돼? 순수음악 얘기해야 돼? 둘 다 얘기해야 돼 앞에도. 지금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중음악과 순수음악이지. 더 읽어보자. 대학에서도 같은 말이지. 학생들은 교수가 부과한 과제를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 순수음악 별로란 얘기야. 전문가인 교수잖아. 별로야. 하지만 시험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FM, 라디오에 다이얼을 고정하니까 디스크 잡기, DJ 얘기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악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갔다는 얘기밖에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연습이야. 지문을 많이 푼다고 실력 안 는다니까. 국어는 수학은 많이 풀면은 실력 늘지만 국어는 많이 풀면 시험 느는 게 아니야.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다시 봐봐. 이러한 음악 교육의 위기지. 단지 주어진 현상의 회피만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이 위기는 교사의 음악 문화와 학생의 음악 문화 넓게는 예술음악과 대중음악 사이의 갈등에서 나왔다 그랬지. 맞아 안 맞아? 아 됐어 안 됐어? 그럼 누가 힘이 세다는 얘기야? 이 글에서는 누가 힘이 세다는 얘기야? 대중음악이 힘이 세다는 얘기지. 차이점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 지금. 차이점은 절대 아닌 것 같지? 그거 넌 아니야. 차이점 아니야. 대중음악이 천대 받아야 돼? 지금 대중음악이 더 좋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앞에도 좋다는 얘기로 나와야 되지. 그 천대도 절대 안 되겠지. 세계 이야기 있어 없어? 세계적인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아. 없어. 역사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대중음악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니? 지금은 어떤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순수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굴 듣고 있다? 대중음악을 듣고 있다 얘기지. 그 앞에도 대중음악이 힘이 세요. 사람들은 대중음악만 듣고 있어요. 이 얘기잖아 지금. 그것과 가장 유사한 게 몇 번이야? 5번.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정도를 이해하고 이 정도를 나중에 풀 수 있다라면 절대 3등급 안 내려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보다 쉬운 문제가 존재하니까. 근데 저보다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 저보다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버려. 그래서 선생님이 긴 지문 안 주는 거잖아. 그리고 조금 어렵다고 하는 거 아까 10번 문제도 내가 버려서 패스 그랬잖아. 그거 진짜 추론적이야. 그거 맞출 수 있으면 진짜 잘하는 거거든. 근데 원래는 그걸 좀 수업하고 싶었는데 이것들 오늘 그거 수업했다가는 갑자기 왜
막 이럴까봐 그냥 패스 시켜버린 거야. 니들 분명히 집에 가면서 좀비 새끼처럼 국어 못해. 이렇게 갈 것 같아서. 겁나 어려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봐서 선생님이 조금 어렵다 싶은 건 패스해버리고 있잖아. 니네 수준을 겁나 무시하는 거야, 지금. 뭘 봐, 팩트 폭격이야, 이게. 대체. 자, 봐봐. 야, 근데 이거는 있어. 자기는 우리 집에서 나는 우리 아빠 이길 수 있다. 손 들어봐봐. 나는 우리 아빠는 내가 이길 것 같아. 손 들어봐봐. 남자 빼고. 서연, 너는 아빠가 네 말 잘 들어? 엄마 말은 잘 들어? 오, 애처가야? 아니면 뭐 죄진 거 있어? 아빠가 봐주는 거야? 그건 아는데 개기는 거야? 너는? 아빠가 네 말 잘 들어? 너는? 나도 우리 딸년 말을 다 들을 수밖에 없거든. 얘는 그냥 개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끔씩 국어 문제 물어보러 온단 말이야. 자기가 풀다가 어려우면 들고 와. 아빠, 이거 좀 해석해 주세요 이래. 그럼 내가 들으면 해석해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푸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얘기하지만 또 시작이다. 일단 가져와봐 이러거든. 가져와서 잘 봐. 여기랑 이렇게 설명하면 승질이 급하고 애가 답만 얘기해줘 뭐 이래. 잘 들어봐봐. 안 들을 건데 아빠 몇 번 막 이래. 이 새끼 가끔은 지가 아빠 이거 3번인데요. 근데요 이거 왜 3번이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5번이거든. 아빠 이거 3번인데 왜 3번이야? 야 근데 이거 답지가 잘못해. 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죽었다 깨도 5번인데 왜 3번이야? 그러니까 안 속네. 이 새끼 이래. 진짜 내 딸 말면 죽박 날리고 싶은데 이 새끼 지금 장난해? 그러면서 국어 선생 막 이래. 막 뒷목 잡힌다니까. 토 나와. 그 방법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걔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식 가르치는 거 아니고 자기 형제 가르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 고등학교 때 겁나 싸웠거든. 왜냐면 뭘 하면 빨리 승질이 급해서 그런지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국어 1등급 절대 안 내려와. 왜냐면 2학년 때 막 싸워서 2학년 때 걔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 그냥 학원 다니려면 학원 다녔거든. 아빠랑 하면 자꾸 저런 것만 가르친다고. 근데 학원 한 2달 다니다 그만뒀어. 계속 그 잔소리해서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되긴 되는데 좀 짜증이 나는 거지. 더디니까. 그래서 2학년 때가 보통 2, 3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지금 3학년인데 단 한 번도 1등급을 놓치 2학년 말부터는 1등급 밑으로 내려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 아빠 그냥 이렇게 보면 대충 나오던데요. 나오지 당연히. 국어 선생 막 맨날 이 새끼는 님도 안 붙여 나한테는 국어 선생 막 이래. 그거 어려운 문제 갖고 와서 그거 풀려고 할 땐 답 이상한 거 갖고 와서 나한테 막 시험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근데 걔가 국어를 제일 공부 안 해. 얘기했거든.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하면 너 수학이 더 많은 시간 투자하고 탐구에 더 많은 시간 투자해라. 국어는 어떤 방법만 알면 지문만 달라지지 똑같다. 그래서 걔는 일주일에도 물어봤거든. 너 국어 몇 시간이나 공부하냐 일주일에? 한 3시간? 일주일 하루가 아니라 3시간. 근데 이제 웬만큼 다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유형을 갖다 놓고 이렇게 풀어보는 거야. 한두 지문. 기출로. 그럼 거의 맞잖아. 그래서 걔는 뭘 안 푸냐면 EBS는 풀긴 하는데 지가 와가지고 맨날 여기 옆에다 써놔. 유형에서 벗어남. 이걸 써 지가. 그래서 틀려도 지는 괜찮아 이래. 왜? 모의고사나 6월 모의고사 보면은 6월 모의고사 하나 틀렸거든. 6월 모의고사 보면은 지가 이 유형 다 보인대. 유형 자체는. 근데 고민할 문제와 그렇지 않을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야 EBS를 잘 풀어야 돼, 수능을 잘 풀어야 돼. EBS가 아니잖아. EBS는 이걸 기반으로 내는 것 뿐이잖아. 잘 생각해 봐봐. 사설 모의고사를 잘 봐야 돼? 아니면은 6월, 9월 모평을 잘 봐야 돼? 6월, 9월 모평이잖아, 당연히. 3월, 4월 이런 식으로. 그걸 겁나 잘 보거든. 사설도 적당히 잘 봐.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래서 안 돼서. 나도 니들처럼 그냥 하나씩 다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러면 수업 때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나중에 스스로 푸는 방법 자체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잔소리하듯이 계속 숙제해라, 확인하겠다, 이거 이렇게 봐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필기 잘해라 이런 식으로. 나 거짓말이 안 치고 우리 딸내미 필기한 걸 보여주고 싶어. EBS를 완전히 빡빡하게 다 해. 그리고 나서 다시 적어. 이렇게 해놓고 지가 이렇게 아까 내가 가르친 대로 이렇게 하고 아빠 이거 좀 안 맞아요. EBS는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자, 하나 더. 이어 전개될 내용이지 이번에는. 어디만 보면 돼? 이어서 전개될 내용이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중에 어디만 보면 돼? 마지막만 보면 되는 거지 이거는. 마지막에서 해결 안 되면 첫 번째 보라 그랬지 분명히.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건 같이 풀어보자. 잘 봐봐봐. 이 글의 목적은 이들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대중음악 교육에 대한 반대론자의 생각을 무엇하겠대? 누구의 생각? 대중음악 교육에 대한 반대론자의 생각을 열거하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했지. 또 이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비판과 이론적 토대를 검토하는 거지. 이어서 세모 돌려. 더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이어서 대중음악 교육론이 대두되게 된 음악교육사적 배경을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 상황에 이를 적용시키려고 한다. 물론 대중음악 교육의 실시에 있어서 방법론적 검토나 문제에 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만 내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럼 어떤 범위야? 넓게 보더라도 봐봐. 굉장히 넓게 보더라도 반대론자의 생각을 열거하는 거 잘 봐. 1번. 두 번째. 찬성론자에 대해 비판과 이론적 토대를 검토하는 거 2번. 그 다음에 대중음악 교육이 대두하게 된 음악교육사적 배경 3번.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시키려는 거 4번. 마지막으로 대중음악 교육의 실시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검토나 문제점에 대한 언급 5번. 이렇게 해보면 잘 봐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걸 찾으면 되잖아. 다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 봐봐봐. 여기를 벗어나면 문제 못 만들어줘 얘들도. 1번 봐봐. 반대론자에 대한 생각 있니? 몇 번에 있어 반대론자의 생각? 1번에 있잖아. 그러면 여기 써보는 거야. 1번 있네. 두 번째. 찬성론자의 이론 있니? 이론적 토대를 검토하는 거지 지금 분명히. 얘는 2번에 대한 거네. 맞지 분명히. 얘는 대두된 배경 있니 혹시? 대두하게 된 음악사적 배경 있네? 이거 3번에 있네. 맞지 않아? 그 다음에 방법론 검토 있니? 방법론 검토 있어? 방법론적 검토나 문제점 있잖아. 몇 번이 얘는? 5번에 있잖아. 질적 차이 있나? 봐봐봐. 봐봐. 없지? 질적 차이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요 범위만 찾으면 된단 말이야. 이거 연도는 생각이 안 돼. 선생님이 최근에 건 니들 풀까봐 2학년 문제 중에 이게 2010 몇 년도의 기출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마지막 문제였던 거를 선생님이 잘라서 딱 요 지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요거랑 중간에 지금 생략된 거야. 설마 모의고사에 세 문단밖에 없었겠니? 이해됐어 안 됐어? 요거야 별거 아니야. 이어질 내용 3점짜리로 많이 주는데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왜냐면 내가 제일 많이 싸운 애가 우리 딸내미다 보니까 걔는 1년 내내 싸웠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울면서, 특히 내신 때는 막 울면서 막 울면서도 그래서요 막 이래. 뭐 서럽게 막 콧물까지 나오는데 나 이거 진짜 뭐라고. 내신 때는 그러면 잘 봐. 알았어. 봐봐. 핵심만 얘기해 줄게 아빠가. 다 정리해줘서 처음에는. 왜냐면 딸내미가 울면 답이 안 나와 이게. 막 서럽게 이러면서 막 뚝뚝 먹는 떨어져. 그 마음 약해가지고 아이씨 알았어. 너 방에 들어가 있어. 다 내가 막 필기 다 해주고 다 정리해서 일로 와봐. 자 이거 봐봐 하면 아빠 고마워요. 이 새끼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거든. 근데 나중에는 스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 국어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수능이 미치지 않고서는 자기 2개, 3개 이상 틀리지 않을 거래. 근데 그렇게 안 틀려오니까 국어 무조건 1등급.
수학이 애매해. 이 새끼가 한양대 라인선이 수학이 2, 3이 왔다 갔다 해. 아, 돌대가리인 것 같아. 아, 영어는 1 나와. 탐구도 1, 2 나와. 이 수학이야. 그래서 모든 시간 수학에 투자해라 막 이러고 있거든. 생각을 해봐봐. 방법하니까 일주일에 3시간, 5시간이야. 많아야 5시간 아니면 3시간이래. 일주일 동안 국어 공부 시간. 굉장히 짧지 않아? 그래도 안 내려온다니까? 자기 자신이 돼. 그러니까 난 니들한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돼, 안 돼? 근데 긴 질문 너무 짜증나니까 짧은 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써놓고 안 되면 다시 그래서 영상 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자꾸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 만큼 횟수만큼 자기가 빨리 간단 말이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4등급하고 3등급하고 기분은 한 문제 때문에 3등급 꼴등이라 하더라도 3을 받고 싶은 거잖아. 근데 3등급 꼴등을 받고 싶으면 3 중간을 받고 싶은 거잖아. 3 중간 받으면 3 초를 받고 싶은 거잖아. 된다니까. 시간 가면 된다니까. 내가 웬만해서는 지문 잘 안 읽어주고 있잖아. 방법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되면 지문 읽어야 되는 것도 생겨. 하지만 지금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거야. 이해됐어? 진짜 서로 신뢰해도 돼? 뭘 신뢰해? 숙제도 안 한 것들이 무슨 신뢰 같은 소리하고. 숙제한 사람 손 들어봐봐. 숙제하고 온 사람. 난 널 신뢰해. 너 10분 늦었지만 그냥 집에 가. 숙제도 해와. 책도 가지고 와. 숙제 아예 안 갖고 온 사람 손 들어. 숙제 안 갖고 온 사람. 예. 안 갖고 왔잖아, 숙제. 숙제 갖고 왔어? 냈어? 안 했어, 근데? 가져가지 않나? 숙제 꼭 해와야 돼. 그래서 얘기했잖아. 이제 한 2주 정도 하고 나서 선생님 수업만 다 해야 되지. 우리 나갈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안 된 사람은 남겨서 6시 반까지 남을 수 있다는 얘기야. 남기 싫잖아. 일주일 동안 숙제 해오면 되잖아. 들고 오면 되잖아. 그럼 안 남아도 되잖아. 이해됐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아직 갈 거 아니야. 잠시 대기.